근데 아마도 우리가 중국 분들보다 더 많이 하는 역사가 문화대혁명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잘 모르고 우리가 오히려 더 많이 하는 역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중국 분들은 문화혁명에 대해서 요즘 세대는 아예 모르는 분들도 오히려 많겠죠? 모르지는 않겠지만 그들의 부모, 지금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이제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누구도 말하고 싶지 않은 깊은 상흔이 남겨져 있는 상처로 말하기를 금기시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이전의 중국과 이후의 중국으로 나뉘었다라고 할 정도로 역사가 완전히 리셋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현재 사회주의 정부가 만약 종식되고 또 다른 폴리티로 가게 된다면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분석하겠지만 현재 사회주의 정부 체제 안에서 진행 중이었던 과정에 1966년에서 76년까지 있었던 이 문화대혁명은 정확하게 지금 조명하기는 어렵지만 리셋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중요한 상처와 격동의 역사라고 남겨져 있는 거죠. 역사가로서 생각하기에 이 문화대혁명이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깝다라고 한다는 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것보다 제일 큰 것은 막대한 인명의 희생이라고 볼 수 있죠. 정확하게 몇 명이 그 당시에 희생되고 죽었는지를 객관적 통계가 지금 공개가 되고 있지 않은데 일설에는 뭐 수만 명에서 수백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다음에 문화대혁명이 끝난 이후에 그 후폭풍에 의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자살을 하거나 또 정신적 공황장애나 트라우마를 겪게 됐는데 저는 그것이 가장 큰 피해라고 생각되고 당연히 문화대혁명은 자기 문화에 대한 거의 반달리즘에 가까울 정도로 문화 파괴주의 현상으로 갔기 때문에 전통적 질서에 있었던 수많은 문화유산들 그것이 유교가 됐던 불교가 됐던 전근대 시대의 봉건적 잔재라고 하는 문화유산을 무참히 파괴한 그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죠. 대표적인 곡부에 있는 공자의 사당, 불교의 사원들, 수많은 고전 서적들 그때 당시에 거의 분서경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문화가 파괴됐는데 그 점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가해자이자 피해자였던 그 당대 사람들 심지어 가해자였던 홍위병들도 지금은 그들이 기성세대가 돼서 그들에게도 아마 말은 안 하지만 깊은 내면에 상처로 남은 부분이 많아요. 이것은 나중에 사회학적으로 분명히 조명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언급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들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간다고는 해도요. 참 재밌는 현상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K컬처가 전 세계에 유행을 하면서 참 많은 전 세계 분들이 한국의 문화, 한국의 역사를 관심 있어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중국인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와, 우리의 문화가 얼마나 훌륭한데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훌륭한데 이거는 우리 건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그분들이 문화를 파괴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앞뒤가 안 맞는데 다른 역사를 살고 있는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 자기 모순이라고 볼 수 있고 이율배반인데 누구나 자기 문화와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특히나 동아시아에서 중국은 수천 년 동안 문명의 어떤 맹주 역할을 하거나 문화의 중심인 것도 사실인데 바로 그 문화대혁명 때 자기 문화에 대한 자기 부정과 파괴를 했던 그것 아마 지금 얘기하려면 굉장히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점이 바로 가장 그분들이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든 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타 문화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파괴하는 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자기 문화 그것이 자기 비판 자기 성찰일지는 모르나 가장 매력적이고 미덕일 수 있는 문화까지도 모두 파괴하고 가장 좋은 대표적인 경우가 기본적으로 이제 육아에서 말하는 장유유서다.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고 젊은이들을 우리가 예원다라는 그런 장유유서도 가장 그것을 종적 질서에 대한 자기 파괴로 인해서 그나마도 긍정적으로 본다면 권위주의에 대한 타파는 분명히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중국 사람들도 여전히 기성세대나 윗세대에 대해서 전혀 공경하지 않는 그런 태도는 저는 문화대혁명의 많은 유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교적 사상이 우리나라처럼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그때 파괴가 됐습니다. 네. 참 아이러니하게도 신기하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그냥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고 좀 상처를 치유해 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합니다. 고고학자로서 저건 놔두지라고 좀 안타까운 게 있다면 뭐가 예전에 있을까요? 한번 문화혁명이 나올 때 제가 이제 명나라 만력제가 불태졌던 얘기했는데 우리 지난 100회 특집에서 최고 인기를 구가했던 포청천. 네. 포청천의 무덤도 이때 날아갑니다. 예, 그게 포청천은 실제 인물이고 가족들이 다 워낙에 존경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합비시에서 다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그 홍위병들이 다 꺼내서 그 부관 참시라고 막 깨니까는 그 가족들이 보다 못해서 그 뼈조각들을 다 모아요. 모아서 보관한 데 이걸 다시 무덤에 넣으면은 또
또 파괴를 시켜버리니까 13개의 나무 상자에 담아놓고 이제 1973년도에 그러니까 공식적인 마감은 76년이지만 이미 72년도부터 조금씩 이제 풀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거를 이제 북경으로 가지고 가줘요. 왜냐면은 포청천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다 같이 섞여 있거든요, 뼈에. 분리를 못하니까 나중에 그 북경에서 그거를 다 분리해서 이거 포청천과 맞는 것 같다까지만 이야기해주고 다 합사를 해서 지금 다시 무덤 만들었거든요. 법무장관을. 그러니까 가장 반달리즘에 희생된 사람이 포청천, 그 다음에 뭐 관우, 장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러니까요. 중국에서 유명하다는 사당들, 인물들 모아놓은 것들은 다 너무 안타까워. 문화혁명 끝나고 만들어진 겁니다. 전 삼국지 관련 유산들이 많이 파괴된 게 너무 안타까워. 분명히 거기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하고 싶긴 한데 모택동이 죽은 다음에 이제 중국의 권력을 장악하게 된 등소평이 복권을 한 다음에 사실 등소평도 문화대혁명의 피해자인데 그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택동의 공이 7이라면 바로 과오가 3이다. 이제 등소평이 그렇게 평가를 딱 내리면서 끝나버렸어요. 사실은 모택동에 대해서 사실 등소평이 개인적으로 하면 유감이 많겠죠. 그러나 모택동이 사회주의 정부 출현의 국부적 존재로서의 공이 7 그리고 과오가 3으로 딱 평가를 내리게 되면서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또 1981년 11기 6중 전회에서 공식적으로 공산당이 문화대혁명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고 분명히 이것은 내란에 해당되는 과오다. 그러나 주범은 책임은 4인방에 있고 모택동도 물론 잘못한 점은 있으나 이것은 4인방이 주도한 거라고 공식적으로 논평을 하게 되면서 사실 그 이후에 현재도 물론 사회주의 정부지만 공산당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누가 이거를 비평을 못하는 그야말로 그냥 매듭을 지어버렸다는 점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그 등소평의 말이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역사 공부를 할 때. 왜냐면 덮고 새롭게 출발하자. 그렇죠. 예. 이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저는 사실 중국 분들과 개인 이야기 느낀 게 집단적으로 기억이 소거됐다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은 많은 외부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모든 게 드러나서 다 하나씩 죄과들을 이제 평가할 것으로 우린 기대하면서 문화혁명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그냥 덮일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미 꽤 50년 이상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 거의 죽거나 없어져 버리고 기억 자체가 소멸되는데 더 설명해야 될 거는 문화혁명 끝나고 곧바로 중국은 G2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기 시대에서 30년 사이 다시 미국과 맞선다는 건 사실 이거는 문화혁명을 우리가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일어난 시점이 1966년인데요. 49년까지 중국은 거의 40년 동안 국공내전이고 수많은 서로 죽고 죽이기를 반복해왔거든요. 그리고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도 뭐 대약진 운동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은 문화혁명 같은 그러한 이유 없이 내지는 큰 그 설명 없이 사람들을 서로 죽이고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있어왔기 때문에 문화혁명을 만들었었고 겪었던 사람들에게는 저는 그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계속 이어지는 연장선상으로 이걸 이해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모든 트라우마를 철저하게 경제로 돌렸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우려스럽죠. 저는 근데 왜 이렇게 말하면은 그때 분명히 홍위병들도 그렇고 문화대혁명 때 피해받은 사람들이 중국에 있으면 말하면 잡혀간다. 좋아. 근데 미국이나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이민 갔잖아요. 그 사람 거기서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주 극히 일부 제외하면 말 자체를 아예 안 해요. 그거 미국 이미 시민 됐고 자기가 언제라도 이야기해도 전혀 벌받지 않을 것 같지만 전 그래서 생각보다 인간의 기억은 좀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하고 역사가 언제나 정당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근데 뭐 등소평 등장 이후에 놀라울 정도로 그 후에 30년 동안 중국이 개혁 개방과 경제 발전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 점이 매우 놀랍지만 그러나 문화대혁명이 있었기 때문이거나 혹은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그 발전에 동기부여가 됐다거나 이렇게는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 결코 문화대혁명은 필요하기라든가 이런 식의 해석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피해와 상처를 줬고 역사의 퇴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문화대혁명이 없었다면 당연히 더 중국에게 발전적 방향으로 나갔을 테고 이런 대표적인 경우가 서양의 중세 역사라는 건데 서양의 중세 역사가 물론 암흑의시계 다크에이지라고 예전에 평가를 하다가 적극적 해석이 있다고는 하지만 르네상스 이후에 서양의 근대 역사의 발전이 중세가 있었기 때문이거나 중세를 거쳤기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평가하면서 일본이 바로 서양의 중세에 비슷한 봉건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일본의 중세 봉건제도가 마치 서양의 중세랑 유사하니까 그래서 일본이 서구적 근대화에 성공한 것처럼 매우 자랑스러운 역사처럼 해석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사실 뭐 각 나라마다 역사의 특성이 있고 문화의 특성이 있고 한 것인데 좀 아픈 역사를 잇는 방법, 해결하는 방법의 차이도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인 것은 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